그냥 거기 있어요. 공연장으로 데려다 줄게요. 여기는 공연장 1층 8열. 순천향대학교 공연영상학과 앞으로도 원정원, 뒤로에도 원정원, 토마토 원정원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공연장 1층 8열 VIP석에서 어떤 작품을 볼지 1막 시작할까요? 음악으로 바로 확인할까요? 자, 교수님 보통 막 사람 소리가 나오잖아요, 노래가. 그러면 대충 어떨 때는 이거 무슨 작품이다 힌트도 있는데 지금은 뭐 힌트도 전혀 없고 이거 어떤 작품이에요? 이 분위기를 좀 느끼시라고 일부러 이 음악을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네. 좀 비장하잖아요. 예, 이 아코디언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것들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이 작품은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초연됐어요. 그리고 창작 뮤지컬입니다. 네. 객석 점유율 92%. 2018년 초연됐는데 관객 동원한 수만 24만 명. 와우. 정말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는 작품입니다. 저는 박효신이 이 작품에 나왔었던 모습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네. 기억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엑소의 수호도 나왔었고, 네, 정성화 씨도 나왔었고. 요즘은 좀 분위기 안 좋아서 많이 안 가시지만 그때는 아직 좀 그런 사건이 있기 전이었으니까 일본에까지 가서 일본어 공연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뮤지컬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이 카피를 해서 공연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었는데,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작품이죠. 국뽕 뮤지컬. 네, 오늘 준비한 작품, 얼마 안 있으면 앙콜로 만나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제목은 웃는 남자입니다. 웃는 남자? 좀 더 듣고 올게요. 자, 교수님, 이 지금 들었던 이 노래는 어떤 장면인 거예요? 뮤지컬 제목하고 똑같은 연주곡이에요. 노래 네. 제목이 웃는 남자라는 연주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이야기가 이렇게 유랑 민족들, 유랑 극단에 관계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좀 사연 많은, 한 많은 그런 선율을 들려주는 음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목요일마다 이근철 선생님 오시잖아요. 네. 그때 아마 저번에 한 3주 전인가 방송하실 때 그 얘기 해주셨어요. 보헤미안. 보헤미안. 예, 이렇게 그 유럽 사회에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민족들을 보헤미안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꼭 우리 그거 하는 것 같아요. 복습. 복습. 예. 네, 가끔 해야죠. 근데 네. 그 보헤미안들이 사실은 유랑극단도 꾸미고 집시라고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뮤지컬의 배경이 바로 그 유랑극단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보헤미안 스타일의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뮤지컬 웃는 남자는 워낙 화제가 됐던 작품이라 작년 초연 때 토마토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긴 했었는데, 이게 소설이 원작 아닙니까? 맞습니다. 빅토르 마리 위고가 말년에 가장 사랑했다는 자신의 작품이었었어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 전부 다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레미제라블. 그 다음에 노트르담 드 파리. 와. 하지만 빅토르 위고가 진짜 좋아했던 건 바로 이 웃는 남자였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17세기 영국이 배경입니다. 신분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귀족들하고 노동자 계급이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은요, 돈도 많고 여유도 많으니까 좀 나쁜 짓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사람을 데려다가 희화화시키고 유희의 대상으로 삼은 거죠. 네. 어린아이를 데려다 글쎄 얼굴을 찍고 웃는 얼굴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배트맨에 나오는 그 광대 있잖아요. 조커 얘기. 예, 그 얘기가 사실은 이미 유럽 사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참 잔인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네. 이 작품은 바로 그런 인물이었던 그 윈플린이라는 친구가 주인공인 작품이에요. 처음에 콤프라치코스라고요. 아이들을 납치해서 좀 기형으로 만들거나 해서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던 악당들이 있었는데, 이 악당들에게 있다가 탈출해서 어떤 꼬마가 유랑극단을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꼬마가 글쎄 아주 부유했었던 귀족 집안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들려주는 게 바로 이 작품 웃는 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작 기간도 엄청 길고요. 제작비도 대거 투입된 작품이라고 하던데 그만큼 볼거리도 풍성할 것 같은데요? 무대가 기가 막히다. 네. 예, 무대가 또 하나의 배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대가 또 하나의 배우다? 네, 살아있는 것 같아요. 계속 움직이고요. 자동 반환 장치로 인해서 예전에 연극할 때는 장면 바뀌면 불 끄고 막 소품 바꾸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뮤지컬은 그냥 혼자서 무대가 알아서 변해요. 예, 그 모습이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어서 보게 됩니다. 제작비 얼마나 들었나 제가 보니까 한 175억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창작 뮤지컬, 왠지 유명한 외국 흥행 뮤지컬에 비해서 볼거리가 없고 초라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작품 보시면 정말 편견을 깨뜨리실 수 있습니다. 거의 블록버스터 영화 수준인데요, 지금. 영화보다도 돈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든 그러네요. 작품이에요. 예. 그러면 1월에 개막을 하죠. 네. 초연 때랑은 좀 달라졌나요? 일단 배우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SG 워너비에 이석훈이 합류를 했고요. 네. 규현도 등장을 합니다. 초연 때 나왔던 박강현 그리고 엑소의 멤버였죠. 수호와 함께 4명이 아까 말씀드린 그윈 플린으로 등장을 해요.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얼굴에 이렇게 치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흉측한 흉터를 보여주는데 그래도 잘생겼다. 아하. 예. 그렇군요. 네. 분장을 해도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좀 억울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웃는 남자에서 이번에 한 곡 듣고 올게요. 우리 철업디의 베스트 프렌드가 부르시는 노래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극 중에 보면 유랑극단의 대표예요. 리더인데 네. 오르수스라는 역으로 정성화 씨가 나와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제목은 세상은 잔인한 곳입니다. 아우, 노래 참 잘하네요. 맛깔스러운 이분. 맛깔스러운. 네. 우리 정성화 씨 목소리로 세상은 잔인한 곳 뮤지컬 웃는 남자 중에서 한 곡 듣고 왔고요. 공연장 1층88 018 오늘 1막 화제의 창작 뮤지컬 웃는 남자입니다. 근데 교수님, 웃는 남자가 영화관에서 상영했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세계적으로요. 이런 게 굉장히 인기예요. 유행을 타고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공연 실황 영상을 멋지게 여러 대의 카메라로 담아서 상영관에서 상연을 하는 겁니다. 네. 원래 이런 방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영국에서 나온 거예요. 영국의 지방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방 분들은 많이 못 보시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사연도 읽어주신 것처럼. 완전 지방러예요 했던 분처럼. 네. 그래서 영국에서 런던에서 하는 공연을 지방에서 보게 할 수 있도록 런던 공연을 영상화해서 지방에서 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마치 런던에서 보는 것처럼. 예, 그래서 보통 국립극장을 내셔널 시어터에서 NT 이렇게 얘기하는데 NT 라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하면 부산, 울산, 대구 같은 곳에서 서울에서 하는 공연을 직접 보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번 웃는 남자도 영화관에서 그 영상을 보는 작업. 그러니까 너무 티켓 가격이 비싸거나 시간이 안 돼서 볼 수 없는 분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는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영상물이 만들어서 정식 개봉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도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더 이렇게 또 경험하다 보면 공연장에 가서 보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매력도 또 느끼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공연이 이제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해 1월 9일부터 시작해서요. 3월 1일까지 서울의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거든요. 저는 글쎄요. 일부러 시간 내서라도 꼭 볼만한 그런 완성도의 작품이다라는 추천은 제가 요즘 추천 잘 안 드리는데 이 작품은 사실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좀 서둘러서 예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올라온 감상평 볼까요? 김태호 씨가 보내주셨어요. 따져보니까 저는 1년에 뮤지컬을 5편 보는데 이 정도면 좀 보는 건가요, 교수님? 네, 좀 보시는 겁니다. 좀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럼 교수님은 몇 편 정도 보세요? 저는 1년에 한 120편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보는 분 우리 김태호 씨. 네, 웃는 남자는 2018년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공연을 봤었는데 단연 최고였습니다. 주인공 그윈 플린 역으로 박효신 씨가 나왔는데 같이 갔던 여자친구가 박효신 씨 노래에 반해서 그날 바로 박효신 팬클럽에 가입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좀 소심해서 뭔 팬클럽까지 드냐 이러면서 좀 다투기도 했는데 솔직히 박효신 씨 노래는 이응 지읒 인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슈주 규현 씨 공연을 예매할 생각인데 이번에도 여자친구가 규현 씨 팬클럽에 가입하겠다고 난리치게 예상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규현 씨도 또 노래 잘하잖아요. 너무너무 잘하죠. 네. 여러분을 위한 맞춤 뮤지컬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 김하영 씨하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아내나 애인한테 남자가 뮤지컬 티켓 하나 이렇게 해서 선물하는 거 엄청
여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요. 이벤트죠. 네, 남자분들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우리 아영님이 강추하는 작품이네요. 어떤 네. 작품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웃는 남자입니다. 뭐 지금 현재 한국 창작 뮤지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려도 창작 과언이 아닐 것 뮤지컬.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작품의 포스터라든지 그냥 아무 설명 없이 공연을 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창작 뮤지컬이야 아니면 브로드웨이에서 갓 건너온 작품이야 할 만큼 초연이지만 이게 완벽에 가까운 네, 작품이라고 그런 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웃는 남자가 평균 객석 점유율이 92%네요. 네, 이게 2013년도부터 5년에 거쳐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무슨 네네. 제작비가 175억 원이나 들어간 네, 블록버스터 중에 블록버스터입니다. 많이 들었네요. 창작 뮤지컬. 네, 근데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네. 작품성이라든지 막 다 좋은 게 아닌데 네. 이 작품은 참 돈을 잘 썼구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아니 근데 웃는 남자가 훌륭해요.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나요? 뭐 우선 이 작품의 스토리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네네네. 빅토르 위고라는 대문호의 네. 웃는 남자라는 작품이 그 레미제라블에 비하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을 보러 극장에 들어가면은 무대에 막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부자들의 낙원은 가난한 자들의 지옥으로 세워진 것이다. 아 그거. 네, 이 문구가 이 작품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문구입니다. 네. 뭐 이 문구를 통해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 작품은 17세기에 이제 신분차별을 가장 극심했던 영국을 배경으로 그 당시에 어떤 사회상을 고발하는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워낙 귀족들의 그 폭력적인 삶이 좀 만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귀족들은 자극적인 놀이를 계속 찾아서 약간 괴물쇼라고 불리는 이런 것들이 그 귀족사회에 유행을 했고요. 지금 인신매매랑 뭐 견주어도 정말 끔찍할 만큼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아주 기괴한 모양으로 뭐 기형을 만들어서 되파는 형식의 이런 콤프라치코스라는 인신매매단이 있었던 실제 이제 시절의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콤프라치코스에게 납치를 당해서 귀까지 입을 찢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웃고 있는 얼굴 형태가 된 기형이 된 그웬플린이라는 소년의 여정을 따라가는데요. 네네. 자세한 이야기는 얘기 나누면서 좀 아니 들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작이 빅토르 위고의 네. 원작이고 연출은 누가 한 거예요? 네, 로버트 요한슨이라고 뭐 레베카, 엘리자벳, 모차르트 이런 작품들 연출을 했던 로버트 요한슨이라는 이제 연출가가 이 작품을 맡았고요. 네. 사실 이 연출가가 한국을 네. 오가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비행기에서 이 웃는 남자라는 또 이 작품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영화를 기내에서 보게 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네네. 제작사 쪽에 좀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인기 많은 이유는 화려한 캐스팅도 한몫을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뭐 이게 회차별로 웃는 남자 그러니까 그웬플린 역할을 하는 배우가 다 다른데요. 뭐 박효신 씨 그리고 엑소 수호 그리고 뮤지컬의 신성이죠. 박강현 씨 세 배우가 번갈아서 이 주인공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뭐 박효신 씨라든지 수호 씨는 티켓이 아예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구하려고 해도? 네네. 근데 와. 너무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 음악을 우리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의 작곡가인 프랭크 와일돈이 음악을 썼어요. 그래서 네. 음악이 정말 감미롭거든요. 네. 근데 이 작가가 어쨌든 이 작곡가도 이 작품을 새롭게 쓴 건데 네. 박효신을 염두를 해고 쓴 곡들이 꽤 있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미 그 단계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박효신 씨가 너무나 절묘한 캐스팅이라는 그런 평들이 많고 네네. 하지만 또 박효신 씨와 견주어도 손색이 안 갈 만큼 또 수호 씨는 수호 씨 나름의 너무 맑고 깨끗한 그런 그웬플린을 연기를 하고 네. 박강현 씨는 또 노래로는 뭐 어느 뮤지컬 배우와 견주어도 지금 뭐 손색이 없죠. 천을 활용한 무대가 아주 화려하고 멋지다고 하던데요. 네, 일단 그 작품 포스터를 보면 이 웃는 남자 입 모양을 활용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포스터라든지 극장에 들어간 무대라든지 무대가 이렇게 입 모양으로 이렇게 찢겨져 있는데 그 천도 천이지만은 그웬플린이 갖고 있는 상처나 이 찢어진 입을 모티프로 한 무대가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네. 무대 그 디자이너 이야기를 조금 빌리면은 무대는 상처와 터널을 모티프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네. 그 말씀하신 천 같은 경우도 무대가 공연이 시작을 할 때 천을 이용해서 바닷물과 그 물살을 가르는 뭐 배가 띄워지고 좀 상상하기 힘든 약간 판타지적인 그런 장면을 천을 가지고 또 이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네. 되게 그로테스크하면서도 너무나 서정적인 무대를 오가는 그런 무대 활용을 좀 무대도 했습니다. 좋군요. 네네. 이 뮤지컬에 관람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뭐 역시나 네.
방금 얘기한 그 무대인 것 같은데요. 네네. 무대에 제가 말씀드린 그 압도적인 입 찢어진 모양, 그게 사실은 저희 그 배트맨의 조커 보면 입이 이렇게 찢어져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이 웃는 남자 그웬플린에서 착안된 그 모티프라고 해요. 조커의 입 모양 또한. 그래서 무대 곳곳에서 그 그웬플린의 찢어진 입을 좀 찾아보시면은 그곳 또한 재밌을 것 같고, 네네. 작품이 어느 하나 버릴 그 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 장면 눈 크게 뜨시고 보시면은 될 것 저보고 같습니다. 이건 꼭 보라고 지금 네. 하셨는데 꼭 가봐야겠는데 이거. 자, 거기 나온 넘버 중에 한 곡 뭐들을 들어볼까요? 이 작품이 그 그웬플린이라는 그 기형의 젊은 광대 이야기인데, 이 그웬플린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눈먼 소녀가 있어요. 데아라는. 네, 둘은 사랑하는 사이이고 유랑극단에서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둘의 노래 있죠. 네. 나무 네. 위의 천사라는 너무너무 감미로운 곡이에요. 사실 이 공연 보고 나서 며칠 동안 이 멜로디가 귀에서 자꾸 남아서 저도 모르게 계속 흥얼거려서 좀 저희 이런 가족들과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뮤지컬 웃는 남자였습니다. 김하영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예술단 공연기획팀의 김하영님. 아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작품이 아니라 특별한 뮤지컬 행사를 소개해 주신다는데 뭐예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뮤지컬계의 가장 큰 잔치 같은 행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내일이죠. 1월 14일 7시에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진행되는 제3회 뮤지컬 어워즈 소식입니다.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던데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나요? 보통 이제 시상식 같은 경우는 전문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그 안에서 뭔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보통은 이렇게 수상자를 발표를 하는데, 이 경우는 그 시상식 자체가, 한국 뮤지컬 어워즈 자체가 약간 뮤지컬인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축제 형식의 시상식을 좀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공들인 과정이 바로 그 심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심사에 참여를 했는데, 일단 전문가 집단 100명과 그리고 마니아 집단 100명, 그래서 총 200명의 사람들이 먼저 어떤 작품이 2018년도에 가장 좋았고 어떤 배우가 가장 잘했는지를 놓고 작품을 선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뽑힌 10배수의 작품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들이 또 이제 검토를 하고 결격사유 같은 걸 변별하고 나서 이제 전문가 집단이 본심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냥 투표만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작품을 뽑았는지, 왜 이 스텝을 상을 주고 싶은지, 왜 이 배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다 기술을 해야 돼요. 근데 노미네이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게. 궁금한 건 아무래도 대상인데, 대상에는 어떤 작품들이 노미네이트 돼 있나요? 이제 2018년도에 정말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작품들이 다 언급이 돼 있는데요. 크게 이제 대상과 작품상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상에는 창작 뮤지컬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한글 창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던 1446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온 국민의 드라마였죠. 모래시계로 만들었던 모래시계라는 작품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저도 소개해드렸었는데 정말 사랑 많이 받은 웃는 남자라는 작품도 올라와 있고, 또 햄릿을 가지고 또 새롭게 해석해서 만들었던 뮤지컬은 햄릿 얼라이브도 올라와 있고요. 또 강하늘 씨라든지 지창욱 씨라든지 군대에 간 스타들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5작품이 지금 대상 후보에 올라 있고요. 작품상에는 이제 창작 뮤지컬과 또 라이선스 뮤지컬 다 포함해서 사랑받았던 작품들, 마틸다, 빌리 엘리어트, 보러 가신다고 말씀 잠깐 하셨었는데 젠틀맨스 가이드, 이런 작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웃는 남자는 대상 말고도 무려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돼 있네요. 네, 대상, 작품상, 나무 주연상, 나무 조연상, 특히 이게 무대 미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무대 파트, 할 거 없이 11개 부분이라서 아마 기대하건대 잔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하는데 없어요? 굉장히 궁금해지네, 웃는 남자는. 아마도 이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공한 얘기는 있는 것 같고요. 또 해외 시장에서도 이 작품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만간 뭔가 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나무 주연상하고 여우 주연상 후보도 궁금한데 유력한 후보는 누구예요? 주연상을 보면서요, 저는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번지점프를 하다의 강필석 씨, 메디슨 카운티 다리의 박은태 씨, 웃는 남자 박효신 씨, 지킬의 나이드 조승우 씨, 마틸다 최재림 씨, 다 저희가 소개했던 작품들이고 거기서 정말 잘했던 배우들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누가 받아도 여긴 안 이상할 것 같고요. 대한민국 뮤지컬 분야를 대표하는 시상식이니만큼 쟁쟁한 스타들이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나오나요? 워낙 이 시상식 자체가 그 축제 같은 행사를 표방을 하니까
시상식의 축하 공연이 매번 화제였거든요. 올해도 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그 유명했던 2018년 지금 언급했던 모든 작품들의 대부분의 축하 공연을 당연히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작품 컨셉이 지금 뮤지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테마로 꾸며지는데 오프닝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한국 예. 뮤지컬 60년 역사를 상징하는 무대가 꾸며지는데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도 표 사면 갈 수가 있는 네, 거예요? 이거 판매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언제라고요? 14일 월요일 7시. 내일이네, 내일. 네. 오늘 어떤 곡 들을까요?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 가장 많이 노미네이트된 작품이죠. 네, 웃는 남자의 상곡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무조연상에 노미네이트된 정성화 씨가 부르는 세상은 잔인한 곳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TV 같은 데서 방영해주면 참 좋겠네요. 실황은 아닐 것 같고요. 녹화 아. 중계라도 아마 이거 시상식은 작년에도 나갔으니까요. 아, 그랬어요? 네, 아마도 이제 현장에서 못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